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22일 저녁입니다. 먼저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쭉 상승을 한 이후에 1월 초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를 하지만 어느 정도 등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 있고, 이 모습은 과거에 2018년도 초의 모습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쭉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한번 받고요. 그리고 박스권의 흐름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환율도 하락을 하다가 낮은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고요. 횡보가 길어지니까 그 이후에는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횡보의 모습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만들어졌던 여기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비중 조절을 하면서 여유 비중을 항상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는 일단 횡보가 어느 정도 길어지는지, 그리고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고요.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이 분봉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여기서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진 않지만 강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차트를 보면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이 라인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뉴스가 있던데요. 이 뉴스를 보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블루 오리진 로켓 엔진 제조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설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회사라고 하고요. 아마존 CEO직을 사임을 하고 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캔코아 대표이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민항기 사업 납품이 지연되는 등 설립 이후 최초로 매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도에도 계속 적자가 난 회사입니다. 연간으로 치면은 4년 연속 적자가 났고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매매를 할 때는 약간 좀 비중을 줄여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날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이 1조 2천억만큼 나왔습니다. 전일까지는 음봉으로 크게 겁을 주고 오늘 다시 상한가에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대금이 워낙 좋고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던 이 매물대를 넘어가면서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고 상한가를 갔죠. 비덴트 관련된 뉴스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업체 빗썸의 핵심 주주인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 지분 10.3%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빗썸 코리아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 지분도 34.2% 보유를 해서 지분 구조상 단일 최대 주주로 꼽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빗썸 홀딩스 의장이 이 지분 65%를 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비덴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뉴스가 있고요. 비덴트는 사실 무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식품은 오늘 쿠팡 관련주가 대부분 다 약세였는데요. 이 종목은 거래대금도 오늘 크게 나왔고요. 2,400억이 나왔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일의 거래대금도 3,700억이 나왔고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일이 3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쿠팡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오늘 4,400억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21%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신고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주가의 위치도 앞에 있던 매물을 다 흡수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 이유는
포스코엠텍 주가 수소사업 협력 소식의 강세, 이렇게 뉴스가 있고요.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요,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쪽하고 그리고 친환경 관련인 수소 쪽의 재료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이 오늘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끝날 때는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한번 하락을 하고 내일 이렇게 내려오면 참 이쁜 그림이 됐었는데요. 약간 아쉽긴 한데 시간외에서 지금 2.7%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깊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이 절반 부근에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DPC가 오늘 또 일부 조정이 나왔고요. DPC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한번 고점을 뚫었고요. 앞에서 횡보했던 이 횡보 저점 라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지트는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려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주은행이 오늘 조정을 받았죠.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지 오늘 3일째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조정을 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세종텔레콤은 오늘 보합 부근에서 끝이 났고요. 대형포장은 오늘 1%만큼 하락을 했는데 좀 낮은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2등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아직까지는 깊은 하락이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박스권이 있죠. 그리고 상한가 갈 때 갭이 떴던 이 구간도 있고,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등주는 동방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어소프트도요,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던 이 시작했던 라인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이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모텍은 오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2%만큼 올라서 끝이 났고요. 이 상한가를 갈 때 여기에서 워낙 거래대금이 좋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구간을 한번 이탈을 크게 할 때 그때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특성이 상승을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한 번씩 큰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워크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요. 고점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한 만큼 차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 이 기관의 수급은 최근에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깊게 하락이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0.5 라인은 이 구간에 있고요. NX도 지금 하락을 하는데 NX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이후에 이 중간 위치에서 여기에서 횡보를 오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니온이 거래대금이 3,900억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이 나왔고 차트의 위치가 지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눌림 자리를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 박셀바이오 손절한 영상을 올렸었죠.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생각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좀 손실을 봤는데요. 이 손실의 원인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매매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 원칙을 지켰음에도 지수의 하락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실 중일 때는 내 손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수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손실을 확정한 이후에는 그 손실본 매매로 인해서 그 다음번 매매에
매매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손절을 했다면 그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책만 만들면 그뿐입니다. 손실을 빨리 메꿔보겠다고 무리한 비중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을 한 금액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